의뢰인분들이 감사하다는 인사 이런 것들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보람된 일이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회생 파산 분야만 계속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시원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식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도산 변호사의 부회장으로 한 번 더 연임이 됐습니다. 도산 변호사회라는 게 회생 파산을 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이 회생 파산 분야 전반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한 번 더 제가 일하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왜 이 회생 파산만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처럼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 혹은 보전공고 같은 실무적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어쩌다가 이 회생 파산을 하게 됐고 법무법인 스탠다드 대표 변호사로서 도산 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 가볍고 편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생 파산을 알아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변호사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회생 파산 사건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회생 파산 시장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엄청 많이 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나 직원 이런 사람들이 변호사와 브로커를 고용해서 차린 사무실, 소위 사무장 로펌이 정말 많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있죠.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시장 구조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회생 파산을 의뢰하고자 하는 분들이 변호사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상담이랑 사건 처리를 사무장이나 실장이 다 처리하고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작 본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판단을 변호사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8년, 9년 전까지 제가 굉장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어디 의뢰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 그런가요? 그럼 어쨌든 사건을 처리하긴 해야 되니까 관련 내용만 받아주세요 했는데 하나같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다고 하니까 이게 그 당시 언론에서 회자되던 사무장 구속 사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건 정말 문제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게 제 첫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 회생 파산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5년에서 6년 전 단계에는 큰 이 개인 회생 파산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튜브라는 매체의 급부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개인 회생 파산에서 변호사님들의 유튜브가 뜨기 시작했어요. 본인의 지식 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변호사님이 계신 로펌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연락 주신 분이 저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업무는 변호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를 설립을 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건들에 대한 경험들이 직원들이 아니고 변호사님들한테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의뢰인분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는데 보시면 한 번도 직원하고 통화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다 변호사님하고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 변제금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청산가치 산정하라고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부양가족을 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과연 이게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는지 뺄 수 있는지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채무자에게 불이익하도록 변경하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방어를 유튜브를 찍는 변호사님의 직원이 아닌 유튜브를 찍는 변호사님이 소속된 로펌 내지는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산 변호사회 부회장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많은 부분들을 느낍니다. 이 개인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법원에서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거야말로 전 국민에게 동일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산 변호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실무의 제도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의견을 주게 되거든요. 저는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각급 법원의 실무례 내지는 양식의 통일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대부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산 변호사의 또 역할로서 하나는 사건을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거 보면은 채권자도 있고 채무자도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억울할 수는 있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회생 파산 들어가면 못 받거나 아주 적게 받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또 생각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평생 그 빚의 굴레, 늪에서 빠져가지고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추심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소득은 한정돼 있고 이자는 끊임없이 불어나고 들어가야 될 돈은 많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두면요, 사회에서 그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풀어주기 위한 게 바로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고요.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시각보다는 우리는 신청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채무자 편에서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든 채권자든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도산 변호사의 부회장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 회생 파산만 10년 이상 하면서 살아온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도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도 이 회생 파산 분야만 계속 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돌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감사하다는 인사, 이런 것들을 해주실 때마다 정말 보람된 일이었거든요.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대표 변호사로서, 또 그리고 도산 변호사회 부회장이라는 자리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시원한 회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법률적 지식이라든가 경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광고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10년 이상 이 회생 파산 업무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고,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저희 스탠다드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오늘 영상 같은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상도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 답답하고 힘드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은성 변호사였습니다.